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명상이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엉터리 같은 명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구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행은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 쪽 수행이 전통 라인이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이슬람의 수피즘이라든지 뭐 또 초기 기독교사에도 명상학파가 있고 이리 쭉 있는데 그런 어떤 수행의 뿌리를 두기보다는 그냥 요즘은 뭐 불교나 힌두교나 뭐 수행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흉내 낸다 그럴까? 근데 일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거대 포장을 해서 명상이라고 내놓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명상은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이에요. 딱 이게 그 뿌리라 그럴까? 토대가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개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죠. 그냥 내가 뭐 도둑질하지 않고 뭐 살생하지 않고 뭐 이런 계목을 지킨다 하는 것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덕성이 함양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도덕이 이제 바탕이 됐을 때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 제대로 되는데 집중 명상에서 얻는 게 이제 바로 선정이 정을 얘기하고 지혜의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해가 딱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명상, 맛보기식 명상이나 조금 힐링되는 걸로서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상업적으로 너무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문 시간에 이제 단속하기, 집중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말았죠. 52페이지 보십시오. 그건 이제 전번에 이제 흙물불 바람 후공에 대한 색깔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을 보시죠. 차 명상을 통한 나머지는 5대 현상은 차 명상을 통한 나타나는 5대 현상은 모두 감각으로 나타나므로 감각 알아차리가 명상 수행이 된다. 여기에는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5대 현상이 감각으로 나타나므로 감각 알아차리기라면 두 번째 단계는 감각 알아차림을 놓치시게 되면 그 감각으로부터 가까이 심리가 일어난다. 가까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행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느끼는 것, 감각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착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느낀다, 감각한다는 것 자체가 체험이거든요. 체험은 정말 느낌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느낀다는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감각으로부터 온갖 심리가 다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감각으로부터 심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제 감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를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감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심리들이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 통제한다는 것도 뭘 의미하는가? 내가 뭐 의도적으로 어떤 힘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통제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 감정이 일어나는 걸 마음대로 그냥 조절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샤띠를 해가지고 이 통제를 해요. 그러면 샤띠를 하더라도 이 샤띠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 샤띠에도 경계가 있어요. 첫 번째 샤띠는 그냥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준의 샤띠. 뭐 어떤 감각이든 A를 감각하든 B를 감각하든 감각하는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거죠. 이런 수준. 그 다음 수준에 가면은 이제 감각을 알아차리더라도 어떤 감정에는 생각이 없고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때 그걸 찰나삼배라고. 그때쯤 되면 이제 안 보이던 게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보이느냐 하면은 감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현상이고 이건 물질현상이고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단지 이거는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본격적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맛보기식 명상이라든지 힐링 좀 한다는 식의 명상을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알아차림 정도만 하는 경우에서 끝나는 경우 많아요. 찰나삼昧 경험을 한다든지 마음이 눈이 생겨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본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 심리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거. 자기의 어떤 심리나 감정이 저절로 통제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단계는 이제 감각 알아차림이고, 예. 2단계는 뭘 2단계라고 하느냐.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게 2차예요. 알아차림에서 놓쳐버리면은 그런 게 일어나요. 감정과 생각. 또는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순간순간 감정과 생각이 끼어들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까지 알아차리면 이제 2차로 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행달을 할 때 찻잔을 들고 놓는 움직임과 찻잔을 잡을 때 느낌 등을 알아차린다. 차 맛을 본 다음에 이 차 맛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신적인 느낌도 알아차린다. 1단계 감각 알아차림이 익숙하다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되며 그 다음 2단계를 시도한다. 2단계에서 느낌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찻잔을 잡았는데 뜨거움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1단계에서는 뜨겁다는 감각을 알아차렸다면 2단계에서는 그 뜨거운 감각이 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뜨겁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며 차를 따라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 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차 맛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2단계죠. 2단계에서는 이런 마음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럼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릴 정도 되면 상당히 알아차림 영역이 넓어졌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연습 좀 해보죠. 찻잔 가져와가지고 차를 따르고 간단하게 찻잔을 들이세요. 실제 이제 해봐야 이제 이게 뭐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그 답법 중심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감각도 신경 안 쓰고 감각을 매결해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차리는 그런 게 없다고요. 답법에는. 없다고 봐야죠. 예? 없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이거는 감각 알아차리기만 하겠습니다. 감각을 알아차린다는 용어는 그냥 안다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을 감각 알아차리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격식을 한번 갖춰 볼까요? 뒤에 나중에 또 하겠지만요. 예.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빼고요. 척추는 곧게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이제 찻잔을 보십시오. 이제 찻잔을 이제 보고 찻잔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찻잔 바닥에 있는 용구 문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물이 맑고 투명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를 이제 한번 보고요. 이렇게 보는 방법은 집중력을 키우는 데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두 손을 이제 잡습니다. 자, 잡고. 자, 그 다음에 딱 이제 들고요. 들었을 때는 찬물이 이렇게 잔잔해질 때 기다렸다가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그리고는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거는 겉모습은 답법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 여기에는 이게 그 법칙이 있는 거죠. 법칙은 뭔가 하면 전체를 한번 보고, 그 찻잔의 모양, 색깔을 보고, 연금량 보고, 차물의 맑고 투명성을 본다. 이런 거는 전부 답법에 속해요. 딱 이제 들고서 물이 잔잔하게 기다렸다가 마신다. 향기를 맡고 맛을 본다. 이런 거 전부 답법에 속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거 어떤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잡으러 갈 때 손이 이렇게 공기가 접촉돼서 손이 감각을 체크하는 거예요.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딱 잡으면은 따뜻하구나. 그죠? 딱딱하다 하는 거 알죠? 이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만져서 딱딱하고 들면 무게감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잔할 때 잔잔하다고 딱 알고 그 다음 딱 향기를 맡고 하고 또 맛을 음미할 때 이렇게 감각을 향기라는 감각과 맛이라는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거는 삼킬 때 이게 목에 내려갈 때 이 감각을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러면 이건 행다선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답법인데 내용은 그 행다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선자가 왜 들어갔냐 하면 행다에 선하는 거 명상이 돼. 행다명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잡생각이 많이 없어진다. 고요해진다. 이건 1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차린지 아셨으니까 이번에는 이 답법을 전개할 때 감각을 몇 개 정도 알아차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괜찮죠? 자, 한번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쉬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이제 찻잔을 봅니다. 전체를 보고 그다음 모양, 색깔, 연꽃 문양 그 다음에 차의 맑고 투명성 자, 두 손을 들어서 천천히 자, 잡으러 갑니다. 자, 잡았으면은 들고 무게감을 체크하시고 찬물이 잠잠할까 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한 모금 더 마셔봅니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합니다. 자, 그러면 알아차림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최소 한 5번 하신 분 계세요? 예? 8번까지? 많이 하네. 그럼 이렇게 이 감각을 체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각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느끼려고 하거나 느낌을 체크를 할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분별심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감각을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 내가 알아차림만 할 때는 분별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상대하고 대화하는데 화가 났다. 막 화가 나고 말싸움을 막 한다. 자, 이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차 공부를 좀 하니까 하고 난 뒤에 싸움이 붙었어. 막 말싸움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그전은 몰랐는데 내가 화내고 있구나. 그러면 아, 이건 이제 수행이 초짜가 이제 우선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수행이 좀 이제 알아차림 여기에 감각 알아서 좀 되면은 말싸움이 딱 일어나잖아요. 화가 딱 올라오면은 화가 올라오네 하고 딱 아는 순간 화가 목 정도 화가 탁 멈추면은 이건 이제 수준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말싸움을 할 때 화가 올라올 때 확 올라오다가 알아차리니까 화가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아예 막 싸우는데 전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훨씬 알아차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알아차림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화가 안 난다 하는 것은 집중력이 있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나 왕문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이 있을 때는 탐욕이 오면 탐욕이 탁 부딪혀서 튕겨 나가버리고 분노가 탁 올 때 이 집중에 튕겨서 나간다. 어떤 번뇌도 집중력에 튕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날 만한 일들이 있고 욕심 부릴 만한 일들이 있는데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집중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마음의 안정까지 화가 안 내는 이런 경지까지 가는 거죠. 설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말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다. 집중이 좋으니까. 상대의 꼬투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냥 넛다운 시킬 수도 있다. 이러면은 집중력이 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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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수행 연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네. 상대편이 화가 나는 거야. 네. 나는 알고 있으니까 대꾸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은 왜 말을 안 하냐고 화가 나는 거야. 그걸 더 화를 내죠. 그럼 지는 거야. 더 화를 낼 때 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인 말 들어보니까 남편 대학 교수인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싸움을 한 번도 못 이겨봤대. 예, 절친부심. 날마다 이제 불교 TV, 라디오 들어가면 법회 참석한 애들 법문을 계속 듣고 그 힘을 길렀어. 10년 만에 이제 말싸움을 한번 이겼대. 딱 이기니까 남편은 딱 쳐다보고 아이고 많이 컸다 이러더라네. 그때부터 이제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잖아요. 부부니까 뭐. 요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볼게. 찻잔 들고 놓고 마실 때까지 혹시 감정이 생각 안 일어납니까? 예.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게 2차입니다. 1차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딱 놓쳤을 때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 예. 그러면 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정도 되면 벌써 찰나산매가 다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감정이나 생각이 포착된다는 건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겼다는 거.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건 부단히 훈련해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예, 그게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하는 부분요. 1단계가 외적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었다면 2단계는 내적 대상인 정신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탐욕의 마음과 성내의 마음이 일어났으면 이들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딱 알아차리면 그 탐욕이나 분노가 멈춰질 수가 있어요. 안 멈춰지면은 아직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아차림이 분명하면 이와 같은 선하지 않는 마음은 멈춘다. 만약 불선한 마음이 쉽게 멈추지 않으면 탐욕과 성냄이라고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 알아차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마음작용은 집중이 생기고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챙기게 된다.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챙긴다 하는 건 내 마음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 단지 찰나 산매를 얻는 집중이 생길 뿐이다. 단순히 감각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수준은 주시와 집중의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런 힘은 현상을 해체시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인 통찰하기로 이어진다. 자, 현상을 해체시킬 정도가 돼야 된다. 현상을 해체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상에 따라 계속 일어난다, 마음이. 자, 그래, 이제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런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이건 날마다 차를 마시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외국에는 아몬드가 오물거리는 맛을 알아차리게 한다든지, 또는 금포도를 입에 오물거리면서 알아차리면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차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그런 알아차림을 하면 돼요. 참맛에 집중해서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혀낸 미래봉이 한 10,000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차를 마실 때 차 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인 감별사가 있잖아요. 와인 감별사 얘기 들어보면은 100만 분의 1의 차이도 잡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차를 마시는 분들도 그런 참맛의 미묘한 변화를 딱 그렇게 미묘하게 체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수행하기가 좋아요. 지혜 개발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맛을 감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차가 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좋은 차일수록 이 몸이 좋거든. 보면 차는 제가 한 번은 그 성우 큰 스님이 이제 한번 차를 따라 주시는데 녹차예요. 한 잔 마시고 온몸 기운이 확 돌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 처음 믿는 일이 보이차라든 이런 거는 몸 기운이 돈다는 거 아는데 녹차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차를 제조하는 방식에도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차 맛도 달라지지만 차가 갖고 있는 기운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말하자면. 근데 기운은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 차 명상이 많이 성행하게 되면은 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명상을 하려면 좋은 차를
가지고 명상을 하지 나쁜 차를 가지고 명상하려고 안 할 것이다. 건강하고 관계되고 집중하고 관계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통찰하기 봅시다. 통하는 말은 통할 통자, 살필 살자입니다. 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한다 하는 깨뚫어야만 통하게 되죠. 그죠? 사물이 막혀있다면 사물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 깨뚫듯이 현상의 진실을 깨뚫어 오는 거죠. 그리고 깨뚫어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통찰이라 다른 이름이 뭔가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통찰하기는 이제 개정해, 해학에 속하는 거예요. 참명상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통찰하기이다. 삼학 중 통찰하기와 관련된 해학은 개학과 저항의 바탕 위에서 성립됩니다. 이 부도덕한 사람은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예? 그 도둑놈은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예 훔치는 지혜가 있지. 지능은 있어서 지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안 지혜 그래. 있을 것 안 같아요. 그래요?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다 지혜가 지혜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어떤 사용을 지혜일까? 잘못하는 거지. 그 지혜는 악지혜라 그래. 그러니까 사용을 잘못하는 거지. 지혜는 지혜인데 남을 해치는 것은 악지혜예요. 피해를 주는 건 다 악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은 선지에 속하죠. 착할 선자에서 선지혜라 그럽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분별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사리를 분별한다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악지와 선지혜를 가려내는 거죠. 자, 이 분별한다 하는 건 분석한다는 말하고 같은데요. 자, 이것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리를 써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분별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샷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샷딜을 하게 되면 대상을 즉각적인 분별을 하게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짐이 다르다든지, 정신상, 물질상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요. 근데 이게 이제 감각 알아차리게 하면 직관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예. 직관의 힘이 커지는데 여기에다가 지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즉각적인 분별 굉장히 빠르죠. 미첩하죠. 예. 그래서 대개 지혜는 미첩한 데 속합니다. 번개불에 콩고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번개불에 콩고물 먹는다. 지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해학은 현상이 생멸하는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는 이파사나 지혜의 힘을 갖추고 있다. 결국 몸이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삼독심의 잠재적 성향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지혜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현상을 해체시키는 게 바로 원인과 조건, 생멸하는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현상을 해체하는 것이 됩니다. 완벽하게 해체될 때는 뭔가 하면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안 보여요.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앤 게 아니에요. 해체돼 버린 거예요. 저절로. 자, 잠재적 성향이라는 게 뭐냐?
자,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험, 습관 같은 겁니다. 경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은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경험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잠재적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잠재적 성향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선한 잠재적 성향을 많이 이렇게 함장하고 악한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건 전부 다 지혜에 의해 가지고 가능해진다. 지혜가 생기면은 악한 잠재적 성향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54페이지. 지혜는 차를 통하여 몸을 이루고 심리를 일으키는 5대 현상을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면밀히 알아차림으로써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되어 있다.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다.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견해를 없앤다. 잘못된 견해로 생기는 마음의 움직임이 탐욕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이다.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고 한다. 다른 말은 상카라예요. 이 업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앞서 다른 차 명상의 집중과 알아차림은 현상을 단순하게 알아차려 집중돼 있기에 이는 집중하기에 참명상은 엄밀히 따지면 해학을 돕는 조건이자 바탕이지 해학 자체가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내가 집중했을 때하고 지혜가 생겼을 때하고 각고 다름이 있어요. 예,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잘 이제 구분하면 좋다. 내가 집중이 좋으면은 탐욕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심리가 안 일어난다. 집중이 알아차리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혜가 생긴 사람도 똑같이 이 탐진치라도 이런 게 잘 안 일어난다. 그건 두 개 차이점이 뭐냐 이러는 거죠. 이런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집중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언제든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번뇌가 또 일어난다 이게. 그렇지만은 해학의 지혜는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다가 돌로 큰 돌을 잡초를 눌러놓은 상태를 집중을 한다면은 아예 뿌리까지 잘린 상태로서 이 잡초가 안 일어나는 거는 그는 바로 지혜라고 보는 거죠. 그건 지혜는 칼에 비유하는 거예요. 집중은 힘에 비유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가질 생각을 합니다. 차 명상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개발은 어렵지 않다. 차는 미세한 음식이다. 주변의 기후, 물의 온도, 습도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식이다. 그러므로 미세한 차의 색감, 향기, 맛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은 자동으로 향상되고 그 변화의 관찰을 통해 모든 것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는 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상을 해체하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무상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자, 미세한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거친 음식하고 미세한 음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죠, 그죠? 거친 음식은 대개 배변이 있는 건 다 거친 음식이에요. 배변이 없는 것은 미세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배 속에 있는 태아는 배변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는 애기 낳았을 때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배변을 할까 안 할까? 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아기가 먹는 음식은 미시한 음식이에요.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애기 첫 번에 까만 저를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차는 어디에 속한 미시한 음식에 속하는 거예요. 향기 같은 건, 맛 이런 건 미시한 음식에 속하는 거죠. 근데 거친 음식은 되게 이제 형태가 있어요. 잘라 먹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건 다 거친 음식이다. 이래요. 그 버피 선열은 그러면 미시한 음식에 속하죠. 안 그래? 졸음이 막 온다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죠. 음식을 그 얘기를 하면 참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 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그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나라 구분이 생긴 거 어디서 출발한지 잘 모르시죠? 음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경전에 나와요. 우리 인간은 저기 강음천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형태가 없어요. 빛으로만 있어요. 빛. 강음천에서. 근데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땅의 기운이라 그러가 지기를 먹음으로 해서 형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가. 근데 몸이 무거워 날아다니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두 먹기 시작함으로 해서 몸의 형태가 남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음식을 그 곡식을 많이 재배를 한다? 울타리 쳐야 되겠죠. 도둑놈도 생기죠. 그래서 우두머리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을 도시로 발전하면서 국가로 발전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법제도도 나오는 거고, 음식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관계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성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 거예요. 음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음식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처음 들어보죠. 경전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거는 이 아주 미시한 음식을 먹는 거는 매우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거친 음식은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미시한 음식은 정신적인 거 연관이 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차를 하시는 분들은 고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리고 품위가 있다든지 도덕성을 갖춘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럼 미시한 음식이 그러면은 차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옷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옷도 미시한 음식이 들어가. 그리고 옷도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 계통이 있는 사람이겠죠. 섬세함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미시한 음식을 먹는다는 소리 똑같은 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관계가 미시한 음식하고 관계되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이 미시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밀해요. 예, 섬세하다 그러나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차 명상은 이러한 무상관자를 통해 마음이 현재 순간에 경험하는 차를 통해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있게 된다. 대상을 고정, 분리, 실체로 보는 무지는 사라진다. 또한 무상한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소유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 무소유죠. 이것은 괴로움의 지혜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자기 뜻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저하는 자아가 없는 무아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연결되어 있는 한 세트이다. 이렇게 무상을 통하여 괴로움과 무아의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해학이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찻잔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걸 이제 해보면 알아요. 찻잔, 차 다 있죠, 그죠? 자, 찻잔 들고 마십니다. 입안에 맛을 음미하십시오.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크게 한번 얘기해보죠. 차를 마시고, 지금 차를 마셨는데, 차를 마시기 전은 과거죠. 그다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현재는 어때요? 현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차를 마시기 전이나 차를 마시고 난 뒤나 과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안 돌아와요. 그럼 과거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아, 내 차를 마셨지. 차 맛이 이래 맞아. 이 기억하는 거는 그 기억은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기억의 내용은 과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미래를 추상한 것은 어때요? 차를 마시고 난 뒤에 또 마시고 싶다 하는 욕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차 맛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미래로 간다면은 그는 미래 맞아요. 그런데 추상 속에서, 우리 추론 속에서 일어난 미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추상은 뭘? 현재라는 겁니다. 내용은 미래인데, 네. 추상은 현재. 그래서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딱 보면 그래요. 차를 딱 마시는 기준으로 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다. 매 순간 현재만 있어요. 매 순간. 이런 방법이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과거에 내가 살았던 무수한 세월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월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현재야. 내용은 과거야. 그렇지만 그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 것들 기억으로만 있어.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순간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 너무 간단하죠. 자, 이 결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생기잖아요. 여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예?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 존재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죠? 두 번째는 변한다는 무상을 얘기해요. 무상.
내가 이 원인의 결과가 생길 때 원인이 계속 존속한다면 안 되죠. 무상이 변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한다. 이거 하나로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무상의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원인하고 상호관계를 갖고 있어야만이 원인에서 결과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무상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무상하니까.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다. 무상이에요. 그래야만 이 결과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 1번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네요. 결과 낼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존재를 했어요. 두 번째가 무상 이래버리면 변한다는, 그 존재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는 저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저는 악한 지혜가 있고 선지혜가 있다 하는 거 명심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날카로운 지혜도 있다. 미처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지혜는 뭡니까? 꿰뚫어서 통찰하는 지혜죠. 다르게 얘기하면 대상을 해체시키는 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혜라 하는 건 여러 가지 지혜의 이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이제 이 행달을 할 때 지혜를 개발하는 것. 자, 임시로 이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고 차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 뚜껑 열고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 닫았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져가지고 온도를 재보는 거예요. 차 맛은 80도 가장 맛있다. 커피도 80도 가장 맛있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뜨겁다고 맛있는 거 아니고 차갑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식은 차를 또 마셔보면 알 수가 있어. 저도 알 건 압니다. 명상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입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차를 따르잖아요. 그죠? 따라가지고 상대에 주고 자기도 마시고 이러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답법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답법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뚜껑을 열었다. 차를 넣는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이렇게 닫는다. 이러면은 물론 여기에서 몇 동작 속에서 지나간 동작은 과거예요. 미래 동작은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 동작 움직임만 있어.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에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다. 그럼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았어. 현재 행단만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법을 전개하는 순간에 이분의 의식상의 현재 순간만 딱 있는 의식이 깨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다도를 배우고 다례를 배우고 답법을 배웠다. 답법을 없앨 필요가 없다 이게야. 아무 관계없어. 내가 어떤 답법을 전개하는 관계없어. 그 안에 알아차림만 있으면 수행이 참명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을 통해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미래 행동 오지 않았다 알아차리고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동만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건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이게 참명상이에요. 어떤 형식을 찾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면서도 플러스 예? 개정의가 들어가 있다면 그 풍류 속에 지혜도 같이 개발되죠. 그러면은 참 여유 있고 풍류를 즐기는 속에서 지혜가 반짝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지. 이 참명상이 나오게 된 동기예요. 자, 앞서 설명했다시피 참명상의 계약에서 알아차림으로써 감각경을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면 참명상의 정학에서는 행다와 차의 색형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의 집중으로 5대라는 물질의 요소를 알아차리고 그 물질 요소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자신의 정신 현상까지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명상 방법이다. 차명상의 해학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현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힘을 개발한다. 단속과 집중이나 계학과 정학의 성장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힘을 키우는데 조건이 되고 바탕이 된다. 참명상의 계정의 명상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알게 하는 알게 하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활성화시키고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는 자제력과 스스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아는 자각하는 힘과 사물과 사건을 지혜로 깨뜨려보는 통찰까지 갖추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바로 지혜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앞에다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형상이 자기라고 인지할까요? 인지 하지 못할까요? 예? 못한다고? 다른 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끼리가 지능이 높아요. 그걸 갖다 주면은 이렇게 덜치보고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그걸 살펴요. 거울이라 하는 인지를 하는 거죠. 개라든지 고양이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코끼리는. 얘기하자면 그렇게 요거 거울이 하고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럼 정확한 메타인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울타리를 하나 쳤어. 그래서 이제 울타리 속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토끼도 한 마리 탁 집어넣었어. 다람쥐도 탁 집어넣고, 예. 소도 한 탁 집어넣고.
얘기하자면 괜찮아. 그래 집어넣는데 양도 한 마리 탁 집어넣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신은 모르게 개를 들고 탁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무감각하대. 개를 집어넣고도 그럼 이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래 집어넣고 하다가 개를 잡아서 딱 집어넣으려고 딱 하다 이놈 안 되지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시 제자로 놓는 게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전제 조건이 메타인지라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라 하는 이 인지 지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판단 갖다 정확하게 판단의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겼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변별력입니다. 지혜는. 그 변별력 중에서 악하게 작용하면 악지혜가 되고 선하게 변별하면은 선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지혜는 사물의 본성을 깨뜨려 보는 데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깨뜨려 본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 도자기 갖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분별한다는 분석할 뜻이 있어요. 이 도자기에는 흙이 있어야 돼요. 그죠? 흙에다 물을 넣죠. 그럼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고는 물레에 이렇게 올려놓고 돌려가지고 손으로 내가 모양을 다 만들어요. 그걸 또 떼가지고 그늘에 딱 말려둬요. 유약을 한번 쫙 칠하고 불에 탁 구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려요. 또 유약을 또 칠해요. 또 구워내면은 이런 모양,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찻잔에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디 됩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결합된 거니까 실체가 없다. 이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실체가 없다 그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증명하는 방법은 어때요? 던지면 깨진다는 사실이죠. 실체가 있으면 안 깨져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실체가 있다면 깨지더라도 실체는 뭐가 튀어나와야 될 건데 그런 거 없다 이게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실체 없다고 이렇게 추론해서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명상에는 직관적인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이제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 직관의 영역에 속해요. 사유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적극가 알아요. 과거는 지나갔었기 때문에 뒤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없는 거야. 그럼 중간도 앞과 뒤가 없으면 중간도 없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의식이 깨입니다. 이 현재 의식, 이 상태는 시간의 흐름이 있느냐?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없는. 이것이 익어지면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 아는 거예요. 제가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이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얘기예요. 자, 봅시다. 단속과 집중이라는 계합과 정학의 성장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힘을 키우는 데 조건이 되고 바탕이 된다. 두 번째 단입니다. 참 명상의 개정의 명상이 뭔가 마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알게 하는 메타의 인지의 기능까지 활성화시키고 이것도 했네요.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는 자제력 스스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아는 자간 힘과 사물과 사건을 지혜롭게 뚫어보는 통찰까지 갖춘 것이다. 정리하자면 참명상의 수행자가 차라고 하는 대상에 알아차려 있을 때 일어나는 불선한 마음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계약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가 차의 현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알아차림의 집중과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힘은 유지되고 차에 대한 순수한 알아차림이 성장하고 찰나 산매를 얻는다. 불순한 마음은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의식 위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이는 정확하게 갖추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가 성숙한 집중과 무상을 알아차는 힘으로 차를 다루고 있을 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관념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관념 과정의 반복은 변화하는 조건화된 현상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변화가 반복하는 현상과 조건화되어 있는 이것만 있다 이게요. 더 이상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올라오는 즉시 그 뿌리가 잘려버리고 없다. 이런 해악이 갖추어지는 현상이다. 계정의 사막이 어떻게 갖추어지는지를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정의 사막이 이게 참명상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다래를 하면서 다래 속에서 계정이 다 사막이 다 있죠. 그럼 이걸 확대하면 어디 될까? 일상생활에도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과 계정의 사막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 어디 되는 줄 알아요? 딱 석자로 압축하면 계정해입니다. 그러면은 84,000 법문의 계정해를 실천한다면 어디 되느냐? 계정해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만일에 두 자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제 석자를 계정의 석자를 얘기했잖아. 두 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또 한 자로 얘기할까요? 심. 예. 마음심. 이때의 마음은 뭔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얘기. 보이고 들리는 것도 객관화되어 있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공부하면 재밌어요.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게 되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제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몸도 이완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참명상 요소로 갑니다. 계정의 사막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참명상은 차를 매개로 하는 명상이므로 다간, 물 식힌 그릇, 찻잔, 차통, 차상 등의 도구를 가지고 있고 알아차림과 분석 사유, 상상과 자비심, 그리고 응구가 참명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또한 이 요소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 스토리 속에서 다르마를 인식하고, 다르마는 궁극적인 것, 법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참명상을 하면 참명상이 성립될 수 없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동기든 동기를 가져야 돼요. 자, 이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일에 학교를 치면은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대학에 나온 학생들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우리나라 그 부자 사전에 의하면은 고학력자보다는 중하위의 학력자들이 부자가 많다 이야.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 분석은 이렇게 분석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대개 책상머리에 앉아가 펜대만 끌적끌적하다 말 때 인생을 마쳐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하위 이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강한 욕망에 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맨발을 뛰고 체험을 해가면서 이래저래 저리 붙이다 보니까 노화가 사이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자 부자가 될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아니 자기 원칙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실력 구축이 안 되면 안 되고, 그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조건이 더 있는,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다 보면 다 부자가 되는 조건을 갖추는데 왜 부자가 못 되느냐? 하나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없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내가 동기가 부여되면은 그 부여에 맞춰서 조건이 갖춰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다 갖추고 동기부여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동기부여가 되면 다른 건 다 조건이 갖춰지게 돼. 그걸 하다 보면 그건 시간 뭐 오래 걸리고 빨리 걸리고 하는 거는 본인의 역량이 달린 거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 이게 명상도 똑같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명상. 그래 부자 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고 얘기하자면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 생에 또 부자, 남에게 많이 복을 많이 짓는다 하는 많이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 생에 와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생하고 관계되는. 또 하나 부자 되는 건 뭐냐면 법을 널리 펼 때 명성과 지혜가 생기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는 줄 알아요? 진성쌤 그거 알아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장자, 뭐 급고독 장자들 이런 장자들. 두 번째는 보디사토바 보살들이.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는데 제가보살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이들이 이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을 널리 펴고 명성이 높고 이러니까. 보면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말았네. 그래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참명상이에요. 명상 찻잔입니다. 참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명상 도구로 사용할 찻잔이다. 마음과 몸을 의지하여 대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며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의 성격이 달라진다. 즉 마음은 대상을 담는다. 따라서 마음이 진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국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선 일미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명상 도구로 찻잔이 가장 적합하다. 차 명상을 할 때 찻잔에 오롯이 집중한다면 수행자는 무경계 무조작의 상태의 한 마음이 이룰 수 있다. 근데 어떤 찻잔이냐 이거죠. 찻잔이 이제 갖고 있는,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은
진리가 다르마가 담겨져 있는 찻잔이라 해야 돼요. 바로 이 찻잔이에요. 다르마가 담겨 있는 찻잔이에요. 여기 일곱 가지 뜻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상 도구에 제가 오전 시간에 뭘 얘기했죠? 언어가 원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죠. 그럼 언어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는 인식 수단일 뿐이고 언어의 내용이 다름 알아야 된다. 그게 법문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요 안에도 명상 찻잔에 뭐가 담겨 있느냐?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법이 담겨 있대. 자, 그럼 법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는 조금 약간 커요. 약간 큰 거는 뭐 집중하기 좋게끔 하기, 잘 이미지 떠오르게 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어때요? 백자입니다. 백자를 선택한 거는 물의 맑고 투명성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 문양은 바로 다르마를 상징해요. 연꽃은 청정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번뇌에 오염되어 있더라도 쉽게 말해가지고 연꽃에다가 오물을 부어도 연꽃은 젖지를 않는 거예요. 안 젖어요. 전부 다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번뇌 속에 있습니다. 전혀 번뇌 물이 안 들어있어요. 차차 여기 연꽃 문양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차 물의 맑고 투명성을 드러내요. 맑고 투명하다는 건 맑다 하는 건 거울 같은 역할하고 투명하다 하는 호흡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호흡은 마음의 본성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 다음 무슨 뜻이 있을까? 요거 꽃잎이 피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세 개의 꽃잎이 하나이고 하나의 꽃잎이 세 개입니다. 이건 부분과 전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분과 전체가 동동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딱 이렇게 잡아봐야 돼요. 요건 딱 하트 모양이다. 하트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은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르마를 얘기하는 건 어떤 걸 다르마를 얘기하는가 하면 연꽃, 그 다음 맑고 투명함, 이게 상징적으로. 세 번째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라는 평등성. 이런 게 다르마예요. 그래서 이 찻잔은 다르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명상 찻잔을 쓰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른 찻잔을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효과 떨어지죠. 그건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곱 가지 뜻, 세 개의 명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다르마를 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명상 깨달음 논하다는 책이 나옵니다. 예. 명상 차를 논하다. 세 번째 이 일곱 가지 뜻세기 명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마타 수행에는 찻잔을 보고 눈앞에 딱 올려가지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명상을 해요. 근데 익힌 이미지가 나오도록, 닮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그러면 집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까지 다 얘기해놨죠. 좀 발전된 거죠. 어쨌든 이 참명상은 그냥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요 명상 찻잔이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왜 옛날에 스님들이
깨달음도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이게 이제 명성차자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시봉한 거야. 1년이 가도 안 가르쳐 주고 2년이 가르쳐 주지를 않는 얘기하죠. 근데 이 배우는 시자는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주순 해가지고 이제 글망을 지고 이제 하지 인사 스님께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다른 스승을 찾아가겠습니다. 스님 어이가 없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그 제자를 향해서 받아라! 받아라! 하니까 휙 돌아보니까 스님이 물건을 던지는 신용을 쫙 하는 거야. 그 제자 깨달았어. 그 말이.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얘기를 해요. 야, 너한테 처음부터 내가 가르쳐 줬는 네가 왜 그런 걸 못 깨달았냐? 예? 네가 밥에서 밥상 대미를 내가 받았지 않냐? 내 맛있게 먹고. 예? 그 네가 옷 빨래 하면 내가 잘 입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법이다. 그런데 그걸 네가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건 친절한 속하는 거죠. 그렇다고 구지선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항상 스님들이 와가 법문을 요청하면 손만 한 가지 탁 일지법문을 하는 거예요. 일지법. 어느 날 스승이 안 계시는데 스님 찾아가가지고 법문 듣겠다고 왔는데 안 계시네. 가겠다니까. 시작하는. 스님 그 부분 저도 알아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스님 물어요. 조사 서쪽의 뜻이 뭐지? 손가락 착 올린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좋았어. 이제 그 스님 가고 난 뒤에 시작한 자랑 삼아 스님 안 계실 때 제가 대신 일지 법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린 사람이 그래 얘기하니까 스승이 그래 그 어떻게 했는데 스님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조사가 서쪽의 뜻이 뭐지? 하니까 자기 제자가 착 하니까 얼른 칼을 빼더라. 제자의 손가락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아프고 이게 자꾸 가다가 가니까 스승이 다시 물어요. 조사 서쪽의 뜻이 뭐지? 하니까 어린 산매가 뒤로 돌아서 손을 쫙 하는데 손가락이 없는 거야. 그때 깨달음을 얻는 거지. 여러 개 나오는 이야기.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손가락이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차자 안에 법이 들어가 있듯이. 언어에 법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법이 들어가 있는 언어를 문구를 잡고 수행하니 가나선이 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어떨 때는 과음을 꽉 기르거나 주장을 탁 때리거나 이런 것도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 안에 법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법 공부를 한 사람이 선수행을 할 때 그렇게 딱 할 때 아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들이죠. 명상착전이 왜 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과 자비심 그리고 응구. 상상은 참명상 중에서도 자비다스는 유용한 요소로 상상은 자비심을 키우고 자비심은 습관화된 부정적인 심리를 없애며 긍정적인 것을 정진시킨다. 이런 사마타 관의 일종으로 투영된 영상을 직관의 고요함을 얻고 자비심을 키우고자 자공의 이미지를 내면에 투영하는 것을 일컬는다. 직관의 힘을 키우고 고요함을 얻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투영된 이미지와 합일하여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면 그 본질에 대해 집중해 가는 방법 또한 알아차리면서 행해지는 사마타관이다. 자, 이 상상에 대한 얘기해보죠. 자, 상상은 우리 참 많이 해요.
특히 자비심하고 관계되는 건 이런 거죠. 한 분은 참명상을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참명상을 통해서 자기 과거사 문제를 봅니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참명상을 하는, 차 도구 없이 참명상을 한 3개월 동안 머물렀나? 6개월 있었나?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딱 나타난다. 어릴 때 깜깜방에 아무도 없는데 웅크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얘기하자면. 그런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나를 내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고. 어머니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너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내가 친정에 갔지.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아버지 밑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은 어린 아이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애는 돌볼 수가 없고, 왜 회사에 직장 가야 되니까. 어린 애가 혼자서 집에 있고.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뭔가 막 자기 동생을 이유 없이 집앞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 데려간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지. 어릴 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는 트라우마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이 참명상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상은 뭔가 하면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겁니다. 상상을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수행하면은 그는 수행법이 되는 거고, 저절로 올라지는 것은 그는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 현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망상이거나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를 해요. 차를 따라줘, 차를. 이게 뭔가 하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늘 수시로 그냥 괴롭힌 사람이 있다. 그럼 차방에 그 사람 초대가 차를 딱 주면서, 이 차 한 잔이 인연으로 해서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내 용서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차를 주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이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근데 할 때는 상상으로 하는 거죠. 심리 치료에 아주 좋아요, 이 방법은. 그리고 이제 놀랍고 요 안에 뭐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죠. 스토리. 그 이제 대표적인 명상 중에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일각타실 명상입니다. 그 타실 꾸미기 명상이 대표적인 거죠. 그 저기 뭐야, 김천 그 보살님은 그 이제 일각타실 명상 가지고 한번 논문을 써보겠다. 그 안에는 깨달아가는 과정을 4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상상으로 수행해 가는 걸 얘기하죠. 마지막에 가서는 깨방에서 그게 이제 자비다선 명상정원이죠. 사람들이 차를 나눠주거나 나를 해코지하고 했던 사람 불러서 차를 좀 용서해 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그래,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참명상은 대개 이제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상상을 통해 자비심을 키우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상 속에서 일체의 자도구를 갖추어 자공령 올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내면 투명한다. 즉 동작 하나를 실제와 똑같이 상상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관계를 소통하는 느낌, 이미지, 감정, 생각을 상상으로 일으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한다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언하거나 공약물로 올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자비심을 키워주고, 이러한 자비심을 막힌 것을 뚫어주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며 생민을 불어넣는다. 그물같이 둘이 아닌 연기실상을 구현한다.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므로 그 속성은 무아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자비심을 일으킨 결과
무아를 깨닫게 된다. 또한 자비심은 막힘과 단절 때문에 파생하고 고통을 해소하고 불생불멸의 열반나고 성취하게 한다. 자비다선 외에도 현실을 상상력으로 투영하는 것은 행다선, 책형 및 마음, 한마음 다선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요번에 자다선, 비다선 할 거거든요. 전문가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 과정에서 자비다선 이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 현재 나이부터 해가지고 점점 과거의 나이로 그슬로 올라가는 한 살 때까지 쫙 가는 거죠. 갈 때 아주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있을 때, 누구하고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면 한 살 때 쭉 갔다 다시 딱 되돌아오면서 딱 살피고는 존경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연인일 수 누가 있고. 그러면 그분을 대상 차를 나누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다선 그런 거. 비다선은 현재 나이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 나이 또 올라올 때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현재 나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50대였더만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살까지 가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그 사람 다 초대가 차를 대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비다선. 이런 건 상상 속에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할 거예요. 전문가 과정은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상상을 통해서 이 하는 방법은 쉽고, 그리고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는 불쾌감이랄까? 트라우마 같은 걸 없애는데 아주 좋아요. 이 방법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구체적인 건 이 안에 뒤편에 또 있으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머리 아픈 건 아니겠죠? 자, 휴식하겠습니다.